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제7차 빅데이터와 마이스 산업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빅데이터 부분은 아마 요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되게 많이 들어보신 용어이실 테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언택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킨텍스에 계시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데이터를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마이스 산업에서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이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포맷을 바꿔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마이스 산업과 어떻게 연결성이 되어질까에 대한 발제를 먼저 듣고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제가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냥 소개를 각자 소속하고 이름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이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세 이상의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정보전략실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IT 전반적인 책임지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원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킨텍스의 IT 팀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입니다. 저는 이제 킨텍스에서 IT 전반적으로 우리 내부 관리 시스템하고 킨텍스 앱, SNS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신호 비코닉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비코닉스 대표 최신호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토론에 인바이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를 전문적으로 했고,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쪽 디바이스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이력으로 하면은 KT에서 근무할 때 빅데이터 쪽을 오랫동안 좀 다뤘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쪽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에 좋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발제까지 해주실 팀원이의 황동균 책임님, 회사 보안 문제 때문에 비디오를 지금 키실 수가 없어갖고 오디오만 송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들리시나요? 네. 예, 저는 팀원이 빅데이터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동균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끼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도 많이 배우는 입장으로서 실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현업 실무자로서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자유롭게 나누고 또 많은 배움 얻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 소개가 끝났으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동균 책임님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황동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급하게 초대받은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그냥 이제 제가 생각나는 이미지 그리고 제가 그냥 그동안 이제 제가 요새 좀 보고 있는 책이 있어서 그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에 관련된 건 아마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가정하고 이제 저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빅데이터 실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가 생각하기엔 실무자로서 제가 느끼기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발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한테 발제를 맡기셨을 때 저는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 그래프 한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보통 같은 회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건데 이게 보통 뭐 그 한 해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촉망받는 그런 기술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거고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된 그래프고 여기 보시면은 제 마우스도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노베이션 트리거를 해서 실제 이 단계는 뭐 기술 촉발 단계다. 그래서 기술이 관심을 받는 시기이지만 뭐 아직 뭐 뚜렷한 상용 제품은 없는 상황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설만 존재하는 그런 기술들이 모여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약간 거대 거품의 정점,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제 뭐 선도 업체로부터 이제 해당 기술들에 대해서 상용 제품이 나오고 성공이나 뭐 실패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이제 일부 기업들은 뭐 사업에 착수하기도 하고 일부 기업들은 그런 착수한 기업들을 보면서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관망하는 그런 시기의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약간 뭐라 그래, 화멸의 계곡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도전이 실패하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 이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포기하고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만 뭐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슬로우 뭐 영어 뭐 요거는 깨우침의 단계라고 해서 실제 수익 모델 사례가 생기면서 이제 시장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인 거고, 기술의 사용법들을 웬만한 많은 이들이 이제 관심 있어 갖고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안정기 단계, 그래서 기술이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사업적 뭐 생존 가능성 평가 기준도 명확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단계고,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AI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 이제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다 알고 다 적용하기에는 어느 누가 와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신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구글링을 했을 때 이 빅데이터 쪽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그 결과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 이제 빅데이터를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빅데이터 사업을 꾸려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될까에 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뭐 어디서 요새 보고 있는 책에서 제가 좀 일부를 긁어서 이제 여기다 붙여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개별 기업에 관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뭐 마이스 산업 전반에 걸치게 되면은 이 기업에 나오는 이 부서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마이스 산업에 연관된 각각의 이제 회사라고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 5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1단계에서는 뭐 데이터가 산재해 있거나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고 뭐 데이터 분석 단계도 아닌 최하위 단계고, 2단계에서는 뭐 보편적으로 그냥 부서별로 이제 보고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제 부서가 이제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뭐 이제 개별 부서끼리 이제 개별 보고서만 생성되는 단계고, 3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까 뭐 그 BI 다루셨다는 그 이사님과 계셨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 이제 BI 도구를 활용하면서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사업부나 부서별로 데이터 통합 없이 각자 부서끼리의 이 소위 말하는 사일로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자 팀에서만 이제 분석하는 그런 단계고, 4단계가 되면은 이제 전사적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름 품질 좋은 내부 데이터를 이제 회사 전반에 걸친 운영에 활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5단계는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돼서 내부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하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소셜이나 그런 외부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데이터 품질을 한 차원 높여서 이제 고급 예측 분석하고 최적화 등 이렇게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한 5단계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요 단계에서 뭐 마이스 산업이 어느 부분에 마이스 사업 전반이 한 회사라면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지 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요거를 한번 넣어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현황을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무언가 우리의 현황을 끼치고 그 다음에 단계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이 이제 인지가 됐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제 로드맵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 책에서 예시든 거는 뭐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뭐 활용하기 위한 공통 뭐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공공 차원에서 구축하는 그런 단계의 이제 프로세스 예시를 들은 건데,
이렇게 뭐 전략 계획, 미션과 비전과 목적과 목표 이런 걸 다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실행 계획, 이게 중장기 로드맵이죠.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실제 채워진 이 인프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실행해보고 하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장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플랜이 세우면은 이제 모든 뭐 열이면 열 모든 그런 분석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주제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뭐 비단 이런 중장기 플랜에 의해서 이런 모든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POC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어떤 분석 주제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해야 되나 할 때 저는 이 주제 선정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당연히 간과하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뭐 구현해내라 뭐 이런 고객의 주문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뭐 사전에 문헌조사나 인터뷰 이런 거를 철저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진행하고자 하는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협업이 돼서 현황을 인터뷰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 모여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과제 평가를 만들어서 도출을 하고 주제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분석 과제를 나아가는 그런 이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장표가 그냥 뭐 당연해 보이지만은 당연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저는 좀 많은 좀 아쉬움을 느껴왔던 터라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이스 산업이 추후에 이런 주제 선정을 할 때 이런 절차를 지켜서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책에서 좋아하는 뭐 그런 건데 사실 데이터만 있다고 이제 모두 정보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하지만 이게 또 정보가 이제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과정에서 근간은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축적하고 정제된 데이터를 잘 쌓고 잘 통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분석 모델을 돌려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쌓여서 경험이 되면은 이 지식이 만들어지고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고객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서 제가 좀 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튼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마이스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은 저는 요새는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이 데이터 3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들 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3법이 이제 8월 초면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이런 개인 정보를 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금융 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에 뭐 필요한 용이하게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데이터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개인이 동의만 하면은 그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이 동의를 받아서 그만큼 개인한테 좀 초개인화된 그런 분석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가능성이 열릴 거다. 이게 비단 지금은 뭐 금융, 의료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지만은 추후적으로는 마이스 산업에도 당연히 활용될 수 있고 마이스 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마이스의 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만으로는 저는 뭐 생존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다양한 기관들과 잘 융합해서 잘 예를 들면 컨소시엄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뭐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뭐 어떤 분석 주제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커톤이라 그래서 저희 이제 해커톤. 아이디어 많은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는 이것도 이제 이건 저희 회사와 좀 연관된 이런 해커톤인데 뭐 마이스 데이터가 많으니까 사실은 자유롭게 이런 걸 대회를 열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또 거기서 사실 뭐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소통하면서 좀 자유롭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마이스 산업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빅데이터 시대가 뭐 열렸다는 게 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마무시해졌어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은 저희가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플랫폼이 기존과 다르고 무조건 신기술을 사용해야만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람의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데이터를 좀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데이터를 사실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거 뚝딱뚝딱 해서 뭐 이렇게 분석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종 인프라라든가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데이터에 대한 또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00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를 이제 정확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입증이 되고 하면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 제가 예, 오늘 이 발제 예, 요약을 해보자면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기술 요 그래프 보여드렸으니까는 제가 마이스 산업에 맞을 것 같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나열해 보면은 뭐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소위 아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는 그야말로 이제 기계가 한다기보다는 기계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약간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UI, UX적으로 저희가 뭐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가 UI, UX를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기계가 알아서 기계가 예측해서 기계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제 우리의 약간 뭐라 그러죠? 하여튼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이런 기술이 사실 마이스랑 또 잘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널리지 그래프 이건 사실 뭐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소위 하는 저쪽 챗봇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널리지 그래프인데 마이스에서 쌓인 이제 지식들을 이제 축적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시스템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답을 줄 수 있고 하는 뭐 지식과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프 어널리틱스는 이건 사실은 마이스는 다양한 이 도메인들이 같이 이게 합동해서 하는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단 킨텍스 같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전시 협회자, 주최자 그리고 더불어서는 뭐 통신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카드사, 뭐 하다못해 저희 대중교통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의 이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이론 자체가 이제 그 다양한 노드들의 관계에 의한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마이스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예, 찝어서 예, 표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뭐 예,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라서 예, 좀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많이 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제시해 주신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유심히 봤는데 저희가 사실 새로운 기술 많이 찾고 있거든요. 특히 회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여기다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나울리지 그래프 같은 경우에 회의에서 나오는 토론들을 쫙 그래프로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어서 되게 나름 용이하게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발제를 잘 들었고 제가 사전에 좀 질의를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이제 황동균 책임님하고 최신호 대표님은 이제 기술과 관련된 업에 계시는 분들이시고 킨텍스의 조정원 팀장님하고 이주용 이사님 같은 경우에 실제 마이스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셔서 먼저 이주용 이사님하고 조정원 팀장님께 마이스 산업 업무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수집 또는 분석된 결과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뭐 팀장님 먼저, 이사님 먼저. 예, 그러면. 네. 앞에 이제 황동규 책임님께서 많은 얘기를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전시 관련돼 가지고 이 업무를 제가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 정도 하면서 초기에는 어떤 행사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전시장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의사결정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좀 진행이 이제 저희가 이제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기초적인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이제 로그가 수집이 되면서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로그에 기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보통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참관객을 모집을 하고 또 이제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베뉴 사업자와 함께 대관을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각 그 단계마다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했던 행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소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 시대에서 어떤 것들이 트렌디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트렌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에 보면 데이터 랩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조회수에 대한 추이를 동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고 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호감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신규 행사를 런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만들어진 행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 행사 일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최사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뭐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게 효과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각각 이런 소셜 데이터에서 주는 리포터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면서 각각 바이럴되고 있는 그런 링크 코드들에 저희가 유입 코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의 홈페이지에 유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꼬리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사후에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제 마케팅 채널에서도 결과 보고서로 주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에서 홍보를 진행을 할 때도 어떤 부분, 어떤 채널을 이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를 연관되어 있는 산업 그런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 이슈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사가 주관이 되는 이제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행사 등록 입장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스텝 인원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에 그 근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키오스크를 자체적으로 이제 구현하고 도입을 해서 이제 키오스크에서 비대면으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키오스크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얼마나 참관객들이 거기를 찾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동선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금 좀 그런 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행사장 안에서도 이제 전시장에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 이제 비콘이라던가 이제 비코니스 대표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비콘이나 이런 부스를 방문했을 때 참관객들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고 참가했던 업체들 어느 부분에 참관을 해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비콘이 나와서 비콘을 한번 도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콘이 간섭 현상이라던가 그리고 좀 행사를 하다 보니 부스를 이제 행사장에서 만드는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그런 어떤 측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정확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콘들은 결국 저희가 할 수는 없었고 저희 내부에 이제 각 행사마다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이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를 생성을 해서 QR코드를 참가하는 이제 부스마다 이제 태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참관객들이 현장에서 어떤 부스들을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체류 시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조은표 대표님한테도 들었을 때 코리아 빌드라고 이름을 바꿀 때도 네. 그런 그 SNS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할 때 단순하게 이름이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예전에 이제 경영자나 팀장이라던가 이 팀원들의 판단,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이 이제 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이나 뭐 이제 코리아빌드가 이제 건축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행사니까요. 그럼 건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연관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나 포탈 또 구글 이런 걸 통해서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어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단어, 그리고 그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는 뭐 뭘까? 이런 걸 따라 가다가 이제 코리아빌드라는 경향허징표 이름을 대체하게 되어 있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조 팀장님께 가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몇 세 이상에는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저희가 정보전략실에 IT 개발자가 지금 35명 정도 있어요. 35명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35명은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이 35명인데 이제 뭐 BI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웹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 안에서 파트가 좀 나뉘죠.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킨텍스 조정원 팀장님 아마 이제 베뉴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점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수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빅데이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사전 등록 받을 때, 그 다음에 현장 등록에서 접수 받을 때 그 데이터, 그리고 현장 등록, 현장에 와가지고 킨텍스 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킨텍스 앱으로 접속된 고객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마케팅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객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푸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모든 전시회를 활용을 하진 않지만 큰 전시회, 예를 들어서 서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킨텍스 앱을 통해 가지고 어디 부스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 그걸 이제 GPS 기반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콘 기반은 아니고 GPS 위치 기반으로 저희가 했었고, 네, 저희가 실내 일전 시장하고 이전 시장하고 1층이다 보니까 사실 또 GPS가 또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그 위치 추적을 조금, 위치 기록을 해서 그걸로 GPS 기반으로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 분석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오는지, 그 다음에 지역은 어디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시회는 아니지만 큰 전시회 위주로 고객들이 원할 때 그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최자가 킨텍스에다가 이렇게 수집을 네.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에만 현재는 하고 계시나요? 네, 그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협회에서 킨텍스 앱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은 킨텍스 앱밖에 없고 추적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줬습니다. 향후에는 혹시 킨텍스에서는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화두가 빅데이터 해서 저희도 좀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한 2달째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나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POC 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단지 우리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도 좀 편하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참가 업체라든가 주최자분들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그거를 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웨비나를 하다 보니까 컨벤션 뷰로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외국인 참가자가 못 오고, 근데 외국인 참가자는 안 오지만 국내에 내국인 참가자는 여전히 오는데 이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황동균 책임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거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왔다 갔다라는 기록밖에 없다 보니까 그 왔다만 갔다라는 걸로 내가 고양시에서 여기다가 지원을 해야 돼?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킨텍스에서 여기 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 킨텍스에서 이동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아까 뭐 팀원이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든지 지역의 카드사 정보랑 같이 연동되는 빅데이터가 생기면 그런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좀 약간 되게 큰 진짜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예,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로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2014년도에 저희가 신한카드하고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죠?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킨텍스에 방문 고객들이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가고 카드 이게 전시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4천억 정도의 뭐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시회별로 이제 좀 틀린데 뭐 요식업종 서울모터쇼 같은 경우는 20, 30대 남성이 요식업종을 주로 가가지고 한 200억 정도 쓰더라. 그다음에 임신 출산 박물관에서 한 100억 정도의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쓰더라는 게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또 이제 뭐 카드사하고 이렇게 분석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은 분석 의뢰를 해서 한번 효과를 분석 보고서가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최신업 비코니스 대표님, 이제 워낙에 이쪽에 오랫동안 경력을 많이 갖고 계셔서 비콘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거가 이제 결국은 데이터 수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법을 일단은 논하기 전에 사실 저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벌써 빅데이터를 우리가 논한 지가 저는 한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빅데이터를 안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과거에 KT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통화 데이터,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그 다음에 AS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청약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다룰 때만 해도 2테라에서 3테라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2테라에서 3테라라고 하면은 사실 감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KT가 과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지금도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전략 아니면 이 고객한테 저러한 상품을 판매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크로스셀하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도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A라는 고객이 강남을 갔다가 퇴근 시간에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럼 결국 중개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통화량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맵으로 보면은 정말 아침에는 강남으로 쭉 갔다가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청담동으로 이동을 해서 성수동으로 넘어가서 이런 거를 가지고 중개기의 근처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핸드폰 쪽으로 어떤 그 광고 정보를 날려야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우리 KT에 보면은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러한 그 중개기에 접속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더란 어떤 우리가 어떤 매출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결국 계속 썩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가 이제 임원으로서 한 2년 동안 했지만은 결국 KT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도 받아보고 기획도 해봤지만은 결국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하냐면은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갖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게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관점에서 이거를 쭉 데이터의 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뭐 킨텍스 뭐 어디가 됐든 간에 티모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어떤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각할 때는 사실 데이터 양이 많다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고 대부분 다 파편화돼 있거든요. 여기 데이터 우리 같은 KT 같은 경우 시설 데이터, 또 고객 데이터, AS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파편화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연관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웨어하우스로부터 비즈니스를 인텔리전스 해서 그거를 결국은 그 CRM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CRM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에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마이스 산업에서의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그 셋이 없어요. 데이터 셋, 표준화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 킨텍스나 예를 들면 그 메시지상이나 티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 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어떤 그 세월이 지나면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 인사이트로부터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베네핏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떤 어떤 크다란 어떤 저는 추진력을 그 가져가긴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제가 이제 비콘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한 7년 전부터 비콘을 가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빅데이터에 어떤 활용을 해서 어떤 매출에 기여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전을 갖고 해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저희 같은 업체로서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예를 들면 킨텍스나 어떤 이런 현재 그 기업들은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아이디어를 줄 수도 없고 돈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비콘이나 이런 업체들은 그냥 거의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콘 갖고 돈 벌었다는 업체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우리 윤 교수님들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갖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암울한 얘기이지만은, 그러나 이 암울한 속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현재 그 예를 들면 기업들이 이런 마이스 쪽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지만 정말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가치, 이거를 정말 느끼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러워요. 제가 실무적으로도 했고, 제가 기획팀장도 했고, 임원도 다 해봤지만, 실무서부터 쭉 제가 전략도 해봤지만, 저는 아직도 정말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에서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그렇게 추진을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가 아니에요. 실무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쪽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그걸 밀어붙이지 않는 한은 추진력을 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데이터를 연결해서 내가 정말 돈으로 메이크업 할 수 있다. 그러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은 빅데이터는 앞으로 10년 뒤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 논의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뭐 메세 이상이라든지 킨텍스 같이 개별 기업에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메이크머니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면 우리 행사가 뭐 짧게는 이틀, 길어야 5일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뭐 해외 전시 같은 경우는 10일 정도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쌓인 데이터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국내의 그 전시회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사실 전시 업체에 계신 분들 메세 이상에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메세 이상은 등록도 개별적으로
따로 시스템을 갖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업체 쓰지 않고. 저희는 전시를 진행하는 시스템 관련된 건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해외, 뭐 제가 지금 질문에도 드리긴 했지만, 뭐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해외 텐센트라든, 이번에 그 칸톤 페어 같은 경우에 텐센트가 전반적인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가 지금 CCPIT하고 같이 연결을 해갖고서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론적으로는 전시회에 나오는 참가 업체와 바이어 상에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쭉 수집을 해갖고 모아갖고 있다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 해당 전시 산업, 뭐 어떤 무슨 베이비 페어였다. 그럼 베이비와 관련된 그 산업에 있어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그걸 단순히 얻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참가 전시 주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참가 업체를 데리고 오는 게 앞으로 우리 전시회 방향성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이제 B2B 몰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B2B 몰에 입점하는 업체들을 얻기 위해서 이 전시회 데이터들을 자기네가 쭉 공짜로 시스템을 주고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가서 그 데이터에서 신규로 떠오르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갖고 알리바바에 입점을 시키고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이제 전시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최사한테도 실익이 있을 것 같고, 참가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거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한테도 상당히 뭔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새는 회의 같은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전시는 좀 더 빅데이터랑 밀접하게 연관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메시지상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회의 분야에 있어서도 회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참가자가 주변에 돈 쓰고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연사를 발굴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코리아빌드를 이름 바꾸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좀 이전에 스피커스 뷰로라는 단체를 써서 거기다 전적으로 우리가 해외 연사를 추천받는 것들을 의존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저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사 내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빅데이터의 활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 너무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렇지 않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서 제가 그 네. 부분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린 건 사실이고, 네. 지난번 아마 비콘들은 아마 많이 경험하신 거로 이해를 합니다. 7년 전만 해도 비콘 하면 잘 이해를 못했고요. 한 3, 4년 전만 해도 비콘 하면 참 대화하기 힘들었어요, 저희로서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잘 이해를 하시는데, 먼저 저는 아직도 꿈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비콘이라고 하는 속성을 잘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부스에 있는 뭐 셀러가 됐든 참여한 어떤 바이어가 됐든 간에 철저하게 모바일 앱을 이용하게 하고 비콘을 이용하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개성이 강해서 자꾸 입맛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좋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돼, 표준을. 전시회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룰을 만들고 그걸 학습을 시키면은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솔루션도 표준화가 되는 거고 플랫폼도 표준화가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입맛이 다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좋은 솔루션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비콘이 간섭을 일으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비콘 가지고는 이거를 간섭까지 해결해 가면서 뭐 방향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쑥 지나가도 알려준다든지 이거는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70cm 1m 이내 정도 가야만 내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개념에서 저희는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 뒤에를 저희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메세이상이라는 회사도 사실 윤 교수님 통해서 알 정도로 저는 마이스 분야를 잘 몰랐던 경우라 살짝 몰랐는데, 저희는 그 지금은 블루투스 결제 쪽을 이제 개발을 많이 했고, 삼성 카드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의 뭐 30-40cm 정도 아니면 1m 이내 박물관의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는 그 전시회에 계속적으로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비콘 자체가 뭐 10m, 20m, 심지어 300m까지 전파가 날아가는데 그렇게 할 경우도 있는 거고, 아주 근접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거 나눠야 됩니다. 비콘의 종류를 나눠서 그 어떤 예를 들면은 거리 개념에서 비콘의 종류를 나눠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앱도 그 안에서 그 나눌 수 있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콘의 신호가 날라오면 알아서 받아갖고 알아서 처리해지겠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NFC도 좋은 거고 QR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비콘처럼 더 좋은 방법도 없다. 비콘은 굳이 그렇게 초근접 안 해도 근처에 가도 정보를 내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비콘은 일방향이지만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단어로서 비콘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실 양방향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보를 바로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버 방식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정말 굳이 뭐 비코닉스 사업을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들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이 그 POC를 한다고 하지만 POC 이전에 어떠한 데이터, 그다음 어떤 식의 어떤 상관관계 데이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콘을 갖고 데이터를 게더링을 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 비콘 전문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면은 정말 좋은 저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놓을 때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그 모여질 수 있고 그거를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네. 그것으로부터 좀 더 쉬운 솔루션을 저는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빅데이터가 실제로 뭐 어떤 제가 아까 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팀장님이나 이사님 보시기에 국내외에 빅데이터가 좀 적극적으로 쓰이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없나요? 마이스 산업에는? 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마이스 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빅데이터가 좀 태동 단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이 활용하는 게. 또 다른 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이 새로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뭐 SNS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봐가지고 바로 그 반응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아직까지 마이스께서는 지금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빅데이터 부분이. 사람들의 기대치는 빅데이터 용어가 많이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하이퍼사이클 곡선에 읽는 것처럼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정확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아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각 사용자별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그 목적성의 데이터를 줄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이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혼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 활용된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참가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모객이라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B2B 전시와 B2C 전시로 좀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B2C 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대중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뭐 SNS 상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 뭐 홈페이지나 뭐 앱을 통해 안내를 하더라도 그런 소재 발굴을 위해서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는 진행을 좀 하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특정 저희 참가하는 업체들에 해당하는 업체명에 관련 업체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쪽에 올라오고 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소재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메일링을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도 그런 소재와 같은 맥을 하는 것들을 주로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이 참관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참관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전시를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 참관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력이나 정보들을 저희가 다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등록이라든가 입장 시스템을 저희가 다 구현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번 계속 신규로 방문을 하고 있는지, 연속 방문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시장에서 특정 뭐 킨텍스나 코엑스를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는지, 그러면은 저희 주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홍보 비용을 쓸 때도 전방위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집약적으로 축적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저는 이제 뭐 기술자도 아니고 빅데이터 네.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참가 업체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신다고 예.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 저희가 이제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데일리로 이제 배치 작업을 좀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컴퓨터가 특정 저희가 이러이러한 페이스북 계정이나 채널을 가지고 가서 이런 정보 수집해와 라는 명령을 따로. 프로그램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비정형화되어 있는 방식과 이 정형화된 DB에 축적이 되고요. 그런 DB에서 저희가 필요한 작업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어쨌든 데이터를 로그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쌓여진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거쳐서 저희가 가보고자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는지 이 정도까지의 단계는 저희는 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 관련되어 있어서 기가 정말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더 좋은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져가야 될지가 저희는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챗봇 이야기들 이제 뭐 빅데이터 얘기하게 되면 머신러닝 넘어가면서 챗봇이 나오는데 해외 마이스 기업들 사이트에 가면 사실 챗봇이 이제 옆에 뚝 뜨는 경우가 요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국내에는 아직 되게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챗봇 업체 만나보니까 챗봇 업체들도 이렇게 실제로 마이스라는 영역에 내가 챗봇을 넣어야겠다. 마이스가 있는지 모르고 마이스 산업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또 우선 모르고 그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코리아 빌드를 진행을 하면서 약 2년 전에 카카오톡이랑 같이 챗봇 관련된 시스템을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챗봇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챗봇의 어떤 일련의 어떤 사람들이 입력하는 그러니까 문장이 가면 답을 해주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업무인데 어떤 문의가 많이 있었고 그 문의에 어떤 답이 많이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챗봇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되면 이제 모객하는 단계나 참가업체가 참가 신청을 하는 단계에 주로 Q&A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FAQ 있으니까 같이. 그렇죠. 그런 것들 축적을 해놓고 이후에는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챗봇이라는 방법론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네. 비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비콘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화콘이라는 어떤 서비스 업체들도 만나서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랩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 최대 거리가 거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m 어떤 비콘을 중심으로 해서 신호기가 있는데 신호기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가 되면 거기서는 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화콘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그 사용자가 뭐 부산에 있어도 연결이 돼서 세미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저희 행사에 이제 이 업체를 도입하거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전시장의 어떤 특성을 좀 서비스 업체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관을 일주일 전하니까 보통 월요일 날 대관을 해서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4일 전시를 한다고 치면 이제 부스를 기존 행사를 했었으니까 철거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부스를 짓고 독립 부스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늦어지면 행사 바로 전날 새벽에 부스가 완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비콘에 관련된 신호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치하고 거기에 이제 측정을 해서 오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각각 이제 거기에 이제 측정하러 다니는 이제 직원이나 담당자들은 주최사 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제가 서비스 업체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게 자기 그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러한 신기술도 가능하고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적인 촉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오히려 신기술을 적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실제로 이제 원래 우리 코엑스나 백스코가 천정에다 부착을 아예 이렇게 매립 같은 형태를 해놨더니 그건 또 부스의 형태가 항상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쓸 수가 없어서 저희 업종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비콘이 그냥 비싸다라는 인식, 비싼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또 저희 산업에는 전에 제가 최 대표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향후에 그래도 어쨌든 빅데이터의 활용이 계속 증가하겠죠? 네. 네, 계속 그리고 증가. 저희는 이게 마이스 산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등록도 하고 그러니까 행사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행사를 거의 50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못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내부 담당자들이 이제 전시 매니저들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 관리라던가 이런 CRM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코리아빌드 건축 관련되어 있는 전시에 많이 참가한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에 유관된 산업인 뭐 인테리어 디자인 페어라던가 아니면 뭐 핸드메이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 영업 담당자가 컨택을 하거나 할 때 그냥 막 가서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정되어 있는 선정 기준을 저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이나 이런 개선은 비용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전시 기획사에 있는 업체들 중에 가장 필요를 느끼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기반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리드 같은 경우에 손주범 대표님 오늘 여기 나오진 않으셨지만 리드 자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전시 주최사들이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리드는 리드 본사에서 신규 전시회를 만들려고 할 때는 자기네 데이터에 기반을 해갖고 누구를 만나는 게 적합하고 어떤 업체를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리스트가 쫙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시지 상황에서도 거의 그런 수준까지 가셨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 팀장님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센터들도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온라인 시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대가 더 급격하게 당겨졌는데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데이터로 더 많이 쌓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활동도 당연히 데이터 기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즈니스 자체가 앞으로는 성립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급격하게 이 요구사항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단순히 아까 이제 빅데이터 뭐 이제 새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뭐 수집하거나 하는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일단 센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제 빅데이터가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부분인데 뭐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용자들이 편해야 내가 모르는 그런 활동들에 나도 모르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가장 편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센서 기반으로 고객 동선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전 시장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빅데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기반, 뭐 비콘 기반 이거 다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혹시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기술이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 주최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쪽에 의견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일단 그 비콘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당연히 더 많이 쓸 것 같고, 단지 이제 비콘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모바일 앱 쪽에 그 사실 백그라운드 처리가 사실 어렵게 됩니다. 사실 결국은 24시간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가 모르게 아니 동의하에 계속 이렇게 동작을 해야만 일종의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걔가 서버 쪽으로 넘겨줘서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바일 그 iOS나 구글 쪽의 안드로이드 OS가 이 버전업이 계속 되다 보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정책도 어려워지고 어렵다 보니까는 사실 그것을 오가나이제이션 하는 기업들에서 그걸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비콘 업체가 앱을 만들고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저희도 전략을 바꿔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걸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론 이제 저희 전시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뭐 아까 동선 파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히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쉽게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그 설치 바로 아주 임박해서도 바로 설치해도 미리 어떤 플로우 플랜을 가지고 다 아이디를 매겨서 비컨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적인 리드 타임이 있어서 촉박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확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콘이 뭐 비용이 많이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해봤지만은 2천에서 5천만 원 선에서 보통 행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은 보다는 저희는 모바일 앱 쪽이 아마 라이브러리가 비컨 라이브러리 구현하는 것이 더 앞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진 업체하고 잘 컨택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동균 책임님 제가 사진이 없어갖고서는 예, 중간에 질문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팀원이는 주로 이제 교통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기능이신 거죠? 그렇죠. 교통도 있고 뭐 저희도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다 이제 막 각자의 분야에서 다들 되게 자부심을 갖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아쉽다고 저가 느끼는 거는 저도 한 그때 옛날에 2, 3년 전인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신한카드 그 분석한 케이스 그런 거 보고 그 뒤후에 이제 뭐가 뭐 계속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서 보기에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의 뭐 탄젠트나 그런 또 리딩 기업은 또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 전시산업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전시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각각의 이제 뭐 전시장에서 모이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하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업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더사라 그러죠. 마더사를 서서 이제 총대를 메고 좀 약간 컨소시엄 같은 걸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백날 데이터 모으고 뭐 일단 데이터 잘 모을 수 있다. 뭐 수집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뭔가 뭘 할 거냐에 대한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이스 산업을 빅데이터로 뭘 할 건가.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가 모여서 이제 계속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 근데 정말 이게 절실하다면은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단 뭐 어떤 업체가 됐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코트라가 됐든 뭐 이런 업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야지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해보고 싶으니 국가에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국가에서 또 그걸 가지고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물론 이제 이런 뭐 작은 웨비나가 이제 좀 그게 돼서 좀 더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분명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이 노하우가 쌓이고 한다면은 분명히 좀 좋은 그런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그런 선례가 남지 않을까. 그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좀 누군가 좀 리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예, 그래서 좀 많이 교수님도 그렇고 많이 좀 노력해 주셔서 이런, 예,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예, 저의 네, 그런 저도 바람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광 쪽은 관광공사에서 그 관광 빅데이터라는 이제 빅데이터 실도 아마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민간에서 바라볼 때는 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공기관의 전문가가 명확하게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의지를 갖고 끌고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이제 저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아까 마더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국내에도 도입이 돼야지. 우리 중국의 CCPIT가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도입이 되면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발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까 답변을 좀 적다가 정리를 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정책적으로 이제 뭐 어떤 게 도입이 돼야 되냐 생각했을 때 저는 평가 내지 성과 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보니까 몇몇 업체를 만나 보다니까 뭐 관광공사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빅데이터 활용 지표, 그 다음에 미팅 테크놀로지에 대한 활용 지표,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도입 지표, 이런 부분 지표를 명문화해서 그걸 어떤 평가에 집어넣었을 때 넣어야만 적극적으로 그걸 저는 활용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두 분, 네, 팀장님 먼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주최자들하고 많이 협의 같은 것을 하는데 주최자들도 그렇고 참가자들도 그렇고 이 데이터는 내 거야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시장 입장에서도 먼저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런 공유 플랫폼을 좀 공유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윈윈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네. 뭐 이사님도 혹시 마지막 발언 혹시.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최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 와서 참관객들이 어떤 활동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취합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그게 앱이 됐든 어떤 장비가 됐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콘 같은 경우에도 비콘을 활용하고자 앱에 넣으면 사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효과적인 컨텐츠들을 앱에 녹여서 그런 앱들을 뭐 주최자가 됐든 아니면 베뉴와 같이 함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행사마다 그런 앱들을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이벤트를 참여해서 그런 온라인에서 받는 혜택은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O2O 형식으로도 서비스 기획을 이렇게 하고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앱을 지우지 않고 다음에 또 전시회 가서 참여 오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너무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주최자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은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사실은 지금 아까 데이터 3법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지금 이슈를 갖고 있고 해외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이슈인 것 같은데 시간이 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분 오늘 발제하고 토론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모시고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